내 안에 잠든 거인 깨우기 모닝콜 부자 확언 100일 끈기 프로젝트. 주말을 제외한 매일 아침 6시 33분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BTV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곳 CS 호텔을 찾았습니다. 중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족처럼 편안한 제주스러운 맛이 있는 곳입니다. 마이스 활성화를 위한 육아학회 공동 세미나가 이곳에서 개최되는데 그 현장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시는 것 같이 4차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이거를 좀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변화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담론이 형성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이벤트나 디지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적인 성장을 달성한 반면에 아직까지 성과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시설이 막 확충되고 있을 때나 외국인 수주가 막 들어오고 있을 때에 비해서 현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약간 정체되고 있는 시기임을 알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트리 시장, 관광이든 마이스든 이런 시장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시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가 최고의 경험을 우리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회의 확산입니다. 아까는 1세션에서 아마 계속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소규모 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형 회의에 비해서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성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소규모 회의장과 고객을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 마이스 플랫폼 개발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이 유니크 베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갖추면서도 매력적인 성격을 갖는 유니크 베뉴에 대한 개발,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는 이전 시대와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으로 환산하기 좋아하는데 수백억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나름 개인적으로 좀 추정을 합니다. 많은 이 전문가 교수님들 제주 마이스, 제주 관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황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좀 공유를 해주십사 부탁을 하면서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좋은 말씀들이 나와서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사실 10년 후에 제주 마이스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라고 하셨는데, 사실 세계 10대 마이스 도시로 되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어렵다면 세계 10대 유니크 메뉴로 선정되는 이런 목표라도 가지고 좀 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인력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력 양성의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평소 저희가 이제 마이스 인력이라고 하면 마이스 산업 이론을 배우고 실무 경험을 하고 또 이제 운영위원을 내보내고 하는 이 정도에서 수준을 그쳤다면 앞으로는 정말 컨텐츠 전문가, 정말 이 많은 유니크 베뉴와 많은 그 관광지들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기획할 수 있는 컨텐츠 전문가를 지금부터 제주에서는 빠르게 길러내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홍성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로컬 크리에이터도 정말 많습니다. 제주에 그런 분들을 조금 마이스와 접목시켜서 역량 강화를 시킨다면 그분들이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뉴욕시에 2021년 레고랜드가 지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픈을 할 건데 여기가 이제 랜드 타겟이고 봄에서 가을까지 운영을 하지만 호텔이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는 연중으로 가져가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아까 이제 앞전에 이벤트 커미션 학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정말 관광과 마이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고 심리를 파악하고 그 트렌드를 좀 쫓아가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인센티브 투어 중에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삿포로에서 모 회사가 10년 연속으로 인센티브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은 인센티브 투어의 목적지는 매년 바뀌기 마련인데 10년 동안 그곳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 가족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고 아이들에게 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정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올지에 대해서 그 소비자를 분석하는 그런 역량 교육, 마케팅 교육, 컨텐츠 교육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마무리 말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와서 배우는 것도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공감대가 다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또 깊이 이해가 되었고요.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 제주 마이스 산업이 어떨까라고 떠올렸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산업적인 네트워크 플랫폼 역할은 당연히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고령화됨에 인해서 또 제주분들은 그 내부적인 결속을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정보 취약계층들이 계속 많이 생기는 시대가 될 텐데 그걸 해소시켜주는 것들이 또 센터나 마이스 산업에서 할 수 있을 수 있겠다. 그다음에 기존에는 어떤 시설의 한계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전시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기술이나 디바이스가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까지 뒤처졌던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윤영의 그 사무국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융복합되는 기술들을 딱 전시 내부적인 관점에서 아예 벗어나셔가지고 기술 전문가들, 콘텐츠 전문가들이 다 같이 엮여서 정말 공통적으로 꾸준한 방향성을 갖고 진행을 하신다면 정말 세계에서 손꼽을 만한 마이스 산업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마지막 제 차례인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뷰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세션에서도 회장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마이스 산업은 네트워크 산업입니다. 얼마나 많은 네트워킹을 갖고 있느냐, 이게 유치를 한다라든지 신규 행사를 개발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각각의 플레이어와의 네트워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안타까운 점은 아까 제가 제주하고 지금 대구 정도만 독립적인 컨벤션 뷰로로서 현재 그 뷰로의 형태를 조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관들은 재단이나 공사에 흡수되면서 그 안에서 순환 보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환 보직 상황에서는 전문성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시도를 살펴보면 몇십 년째 A라는 사람이 계속 마이스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자기 도시의 마이스를 계속 부흥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10년 후의 마이스는 지금 또 우리 제주 컨벤션 뷰로에 계시는 분들이 다 되게 젊으세요. 다 젊기 때문에 저 인력들이 지금부터 전문성을 갖고 커 있으면 10년 후에는 아마 아시아 최고를 넘어서서 지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 최고의 어떤 마이스 개최지의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의 마이스에 대해서 뭘 물어봐야겠다라고 하면 뭐 서울의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주에 있는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제주뿐만 아니라 한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제주의 10년 후는 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멋있는 마이스 BCG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스의 미래가 별로 밝지 않다라고 많이 느꼈는데 오늘 토론회를 끝나보니 그래도 희망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함으로써 마이스인이 되게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토론에 참여해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